네, 안녕하세요. 네, 친정컴 포맷 달인 컴퓨터 수리 기사입니다. 예, 지금 이 HP 노트북을 포맷 순정 설치로 포맷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담을 것입니다. 네, 일단 노트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P 노트북은 그 바이오스 UFI 들어간 게 F10이고요. 부팅 장치 선택은 F9입니다. F10으로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 이거 이름은 그 15S-FQ1로 시작하는 노트북이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다시 찍어서 영상 제목에다가 그 제대로 된 그 부품 제품명을 달 거고요. 이게 코맨레이크 아니면 아이스레이크로 추정되는 그 10세대 CPU가 들어가 있어요. i3 1005G1 기본 클럭은 1.2GHz고 아까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코어 4스레드로 나오더라고요. 듀얼 코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에요. 예. 메모리는 8기가인 것 같고, 그리고 윈도우 10으로 무단 업데이트 되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TPM하고 뭐 보안과 관련된 거는 해제를 할 겁니다. 예. 그 HP 거는 언어가 한글이 지원 안 된 것 같고, 아무튼 USB 부팅 허가하고 랜 부트는 안 할 거고, 레거시 CSM은 그냥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세르게이피로 UEFI 부팅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순정 설치는 어차피 UEFI로 할 거기 때문에요. 일단 나갈 겁니다. 예, F10 누르고 yes 하고 나가도 되고, 지금 이 엑시트 있는데 세이브 체인지 앤 엑시트 하고 그냥 엔터 누르고 나가도 됩니다. 부팅 장치 선택키는 F9에요. HP는 F9를 지금 누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윈도우 깔려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윈도우 부트 매니저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작성한 그 최근 버전 윈도우 10 21H2 작성된 그 USB를 UEFI로 부팅을 해서 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게 맞고 엔터를 치면은 진입을 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순정 설치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예, 이게 USB 2.0으로 작성해서 그런지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순정 설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3.0짜리로 작성했었다면 더 빠르기는 했었을 텐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 분들은 보통 USB를 할 때 가격하고 모양하고 용량만 보기 때문에 사실 뭐 2.0이니 3.0이니 그것까지는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음을 누르고요. 처음에는 건들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바뀌거나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설치요. 순정 설치로 하면은 되게 빨리 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거가 10세대니까요. 제품키 없음으로 하고요. 프로로 하겠습니다. 동의함 체크하고 다음이요. 사용자 지정, 업그레이드 아니고 사용자 지정이요. 제가 좀 전에 다른 USB에다가 고객님 자료는 다 저장을 백업을 한 것 같으니까 모듈이 다 삭제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할당되지 않는 공간으로 뜰 때까지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생짜처럼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을 누를 겁니다.
진행을 하죠.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에는 저 파일 복사 그 100% 뜨는 데서 시간 걸리고, 저 설치 준비 중으로 넘어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순정 설치는 그럭저럭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액정이 깨져서 그 입고를 하고 액정 교체를 했는데, 좀 괴상한 악성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항상 위 그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액션을 취해주기 전까지는 닫을 수도 없고, 뭐 다른 거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작업 관리자에서 억지로 꺼줘야 쓸 수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었고, 그냥 악성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오만 따그랭이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거 사용자 고객님한테 설명을 시켜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거는 백업을 하고 이렇게 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노트북이 조금 어떻게 막 써서 그런 흔적이 있는지 키도 2억 엔가 빠져 있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일부러 뺀 거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건 포맷만 하고 필요로 하실 만한 거 잡아드리고 그걸 갖다 드리면 되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HP 노트북은 스스로 뭐 자력갱생식으로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USB 먼저 작성을 하고 그거를 낀 상태에서 F9를 눌러가지고 USB 부팅을 유도를 하면은 어려움 없이 스스로 포맷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HP 노트북은 HP PC도 마찬가지고요. 부팅 장치 선택은 F9, F10은 바이오스 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그 순정 설치와 관련된 그 영상 내용은 장치 관리자에서 드라이버 다 잠든 상태 보고 인터넷 그 작동하는 거 확인하고 뭐 카메라 열리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 소리 나는 거 그거 뭐 확인하고 인터넷 확인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끌 겁니다. 예. 운영체제 시스템 파일 설치를 저기 옮기는 과정인 건데, 이게 USB 2.0이냐 3.0이냐 따라서 차이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SSD냐 일반 하드냐 NVMe SATA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USB 한 3.0이나 3.1 상태에서 NVMe SATA로 깔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정 설치가 어떨 때 10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순정 설치를 하지는 않아요. 커스터마이징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순정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사항들을 수작업으로 다 잡아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막대하게 걸립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한 분만 뵙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은 신속하게 그 마무리 짓고 퇴실할 수 있는 상황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뭐 바쁜 순간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예.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 이제 시간적 기회비용을 잡아먹는 거고, 고객님 같은 경우도 많이 심심해 하셨거나 아니면 진짜 친하지 않는 도막에는 그 기사가 오래 있는 거 그리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일단 1단계는 된 것 같고 다시 시작 누르겠습니다. 그 어차피 뭐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자 대 이제 고객님의 관계로 보는 거지만은 그래도 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래 머무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1시간 이내에는 다 끝내는 게 낫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대를 그 포맷을 한다든가 한 여러 대를 점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부품 교체를 한다든가 검수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어차피 고객님한테 주지를 시켜드리는 편이니까 아니 이거 USB로 부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USB를 뺄 걸 그랬나 봐요. 예. 지금 좀 뭔가 좀 오래 걸리죠. 아 참 USB를 뺄 걸 그랬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예. 끌려다가 말았습니다. 예. 네, 어쩐지. 예. USB를 빼고 해도 되고요. 바이오스로 다시 들어가서 그 부팅 장치 선택을 저장 장치에 선택된 저장 장치에 선택된 걸 그걸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6으로 올릴 수 있구나. 이러고 저장을 누르고 하면은 다시 나올 거고요. 그 이제 바이오스 상에서 USB 매체를 가장 위쪽에 우선순위로 선택이 돼서 이런 사항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불편하고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아까 다시 시작하게 될 무렵에 그냥 설치 USB를 빼시면은 제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가능하면 바이오스 상에서 USB 그 매체 부팅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제껴두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윈도우 부트 매니저, 여기서는 OS 부트 매니저로 나오는데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위쪽에 올려놓고 저장을 하고 나오면은 되겠습니다. 설치는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예. 어차피 이거를 뭐 고객님의 자녀 되시는 분이 뭐 단순 게임 아니면은 단순 학습용이라고 하시니까 사양 크게 상관없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얼 코어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여기서 한 번 더 껐다 켜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름 집어넣고 설정하고 그런 게 나오겠죠. 이거는 애초에 프리도스 된 형태를 구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속 인증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홈하고 프로하고 에듀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먼저 지역 선택 예요. 한국이니까요. 자판 배열 그냥 예요. 레이아웃 추가 건너뛰기요. 네트워크는 제 베이스 캠프에 있는 와이파이를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홈이면은 지금 잡으면 안 되는데 프로는 잡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홈은 먼저 인터넷에 연결해 버리면은 그 사용자 계정을 온라인 계정으로 하라고 그 깝죽대기 때문에
인터넷을 일단 꺼야 이제 간단하고 심플하고 쓰기 편한 오프라인 계정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제작사를 뭐 마냥 탓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 애플 OS처럼 그 너무 사람 미치도록 고문관짓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조금 그 사용자의 자유를 약간 제한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뭐 엣지 사용을 권장한다든가 홈 버전으로 까면은 그 온라인 계정을 거의 반강제식으로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식이 말입니다. 예. 그 태생부터가 그 철저한 자유주의자 리버럴리스트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내용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개인용 설정 다음 계정 추가 홈이면은 이거를 못 골라요. 근데 프로니까 오프라인 계정을 고를 수가 있죠. 제한된 환경 프레지던트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표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영위하시길 응원합니다.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공란으로 하고 다음이요. 그러면 암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정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비밀번호도 또 강제가 돼요. 예. 위치 사용 허용 아니요. 수락 내장 찾기 아니요. 수락 이런 거 다 해도 그냥 없어지면은 사실상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수락 필수 진단 데이터 보내기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뭐 잃어버린 거 찾는 얘기 나와서 이건 건너뛰기고요. 하는 이야기지만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도난이 덜한 편이라고 하죠. CCTV하고 뭐 치안 이런 것 때문에 그 쓰리가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 그냥 들고 눈 뜨고 있는데 그 브라질 같은 데서는 그냥 쎄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로 만약에 여행 간다고 하면은 야 그러면 뭐 현찰 같은 것도 들고 다니다가 그냥 바로 쓰리로 그냥 쎄벼갈 수도 있고 살벌한 겁니다. 예. 노트북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가능하면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개목걸이 같은 걸로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치는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탕화면 나오는 것만 남았고요. 장치 드라이버가 어떻게 잡히느냐 상황을 봐보고 업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를 또 봐야죠. 예. 예, 바탕화면이 나왔습니다. 바탕화면이 나왔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볼 겁니다. 돋보기인데다가 장치 관리자라고 치면은 드라이버 내용 내장만 잡으면 끝나네요. 일단 뭐 업데이트 눌러 볼게요. 왠지 펌웨어 업데이트도 진행하게 될 것도 같은 느낌인데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뭐 해버리면 되죠. 지금 내장 잡느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대로인데 왜 깜빡거려. 네, 좀 있으면 뭐 잡히겠죠. 아이고 느리다. 이래서 듀얼 코어는 쓸 수가 없어요. 아휴. CPU 점유율이 100% 되고 있죠. 논리적으로는 4개인데 코어가 2개예요. 이전 SMT로 4개가 된 거기는 한데
듀얼 코어는 쓸 게 못 됩니다. 업데이트를 지금 하긴 하는군요. 아, 이게 어쩌면 그거 같은데. 펌웨어, 오, 펌웨어, 펌웨어. 일단 카메라 되는지 보겠습니다. 카메라, 예, 캠 잘 나오고, 그리고 소리도 잘 났죠. 인터넷. 아, 엣지 꼴 보기 싫어. 저는 기본 브라우저 웨일로 씁니다. 근데 지금은 순정 설치 상태여 가지고 그 웨일은커녕 크롬도 없어요. 인터넷은 되는 상태가 확실히 맞고, 아, 나 저런 거 안 본다니까. 대한민국 대표 포털 네이버를 켜봅니다. 네이버 잘 나오고 인터넷 확실히 되는 상태죠. 또 인터넷이 되는 상태니까 당연히 업데이트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다 확인하려면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요. 왜 안 바뀌어? 왜 깜빡거리고 진척이 없니? 아, 이제서야 반영이 되네요. 반영이 되네요. 그럼 뭐 다 했습니다. 예. 업데이트는 어차피 선택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은 순정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보려면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영상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보여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먼저 깔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인터넷은 잘 되고 네이버 창에다가 친정컴이라고 치면은 여기 카페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 그 카페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끄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설치 다 유의미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최적화라든가 이런저런 다른 사항의 잔 설정 만지는 부분은 유튜브에나 뭐 구글링 하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 저희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부족한 영상이었지만은 그래도 보신 분이 있다면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독, 좋아요 가능하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부탁해요. 좀 전에 순정 설치로 하는 거를 영상을 일단 일단락 찍기는 했는데 저희가 필드에서 쓰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를 기왕지사 좀 담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을 켜고 예. 부팅 장치 선택키 F9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제가 쓰는 거 USB 그 세르게이 P라는 임시 부팅 운영 체제가 있거든요. 그 UFI USB로 부팅을 할 겁니다. 순정 설치는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자력갱생 시도를 하고자 할 때 표준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정도고, 저희는 직접 고객님한테 인도해 드릴 때 그렇게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요. 예. 이거는 세르게이 P라고 하는 그냥 뭐 최소화된, 아이고 전화가
내 컴퓨터 소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배터리 성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아수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겁니다. 예. 인터넷 찾으면 나와 있어요. 아수스 서비스 센터 하면은요. 예, 네.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서비스 센터 얘기하는 게 정확할 테니까 말입니다. 뭐, 아무튼 그러했고, 어, 지금 이거 HD 튠 프로는, 저장 장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OK로 뜨네요. 상태는 괜찮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프로도 한번 봐볼게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프로 봐보면은 4362시간 쓴 거로 되어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상태는 괜찮은 걸로 나와요. 지금 이거 느낌의 저장 장치가 SSD인지 M2 사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드 튠에서 이렇게 찍히는 걸 보면은 일반 SSD가 맞는 것 같네요. 2.5인치. 온도가 매우 준수합니다. 샌디스크 거면은 조금 오래된 거인 것 같은데, 시간도 그렇고, 180일 쓴 걸로 나오는군요. 30도면은 진짜 온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튼 닫고, 저장 장치는 그러면 상태 이상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파티션 틀을 잡아줄 거고요. 와, 리커버리는 없는 걸로 하고, 왜 그러면 꼴랑 128기가짜리이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거는 안 만들고, 가능하면 윈도우만 그러니까 운영체제 기초적인 것만 설치를 하고 다른 거는 안 두는 걸로 할 겁니다. 이 디스크 파트 GUI 마이크로를 써주게 되면은 위넨티 셋업을 돌리게 됐었을 때 파티션의 그 윤곽이라든가 틀이라는 측면에서의 포맷을 해주는 거죠. 포맷이라고 하는 게 그 사전적 의미의 그 포맷을 지금 이것으로 먼저 초벌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돼 있어야 군더더기 없이 윈도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넨티 셋업으로 한 거고요. 얼마 전에 작성한 커스터마이징으로 돌릴 거고, UEFI는 파티션이 4개로 한 3개나 4개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시스템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 파티션을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줄일 거는 줄이고 안 되는 비활성화 시킬 거는 비활성화 시키는 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면은 좀 그럭저럭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누르고 기다립니다. 좀 전에 순정 설치했었을 때는 이게 내장 그래픽만 빼고 다 깔끔하게 장치 드라이버가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설치가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전에는 제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도 많이 썼었는데 그냥 위넨티를 쓰게 됩니다. 예. 위넨티가 아크로니스보다는 잔손이 좀 더 가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부작용이 없는 가장 최소를 지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게 그 순정 설치 원리로 진행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 식으로 돌려버리면은 이제 부품 세팅이나 상성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넨티 셋업은 그게 최소화돼 있는 상황이죠. 위넨티 셋업으로 만약에 그 설치가 실패가 뜬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런 경우면 이제 핵심 부품에 고장 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맷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그 고장을 그 디텍팅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포맷하는 게 헛짓거리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핵심 부품의 이상을 일단 뭐 블루 스크린 뜬다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꽤 유의미한 참조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멈추면은 이상이 생긴 거고. 물론 그 포맷 과정이라고 하는 게 부품의 물리적 고장을 덮어주거나 고장난 상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억지적 권능은 없어요. 다만 부품 상태가 다 멀쩡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적인 불편사항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 시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좀 몹시 느린 것 같네요. 예. 대충 숫자 차는 모양새가 어쩌면 10분을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0분이 넘어가게 되더라도 순정 설치보다 순정 설치에다가 다른 수작업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로 하면은 거의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그 작업의 랩 타임을 더 훨씬 빠르고 신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의 품질도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시스프레프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윈 파일을 작성하기 전에 표준화라는 걸 하는데, 이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와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 하나하나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오류 없는 상태로 가장 깔끔한 그 최선의 수작업을 한 다음에 에러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임시 폴더를 정리를 하고 표준화 시켜서 윈 파일을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 실패만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우 이제 품질이 우수한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죠. 세팅 속도도 물론 순정 설치만 하고 바탕화면만 보고 이게 끝이요 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완성도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 양과 질을 같이 잡는 거죠. 예. 순정 설치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예전에
맥북이나 아이맥에 부트캠프로 윈도우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정 설치를 했었죠. 예. 물론 지금은 이게 부트캠프 역시도 윈앤티로 까는 그 방식을 알아내기는 했고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와, 그래서 맥에도 이런 커스터마이징 설치가 구현이 돼서 아주 기쁘고 즐겁구나 했는데, 우선 T2 보안 칩이 나오면서 좌절됐고요. 그리고 이제 M1 프로세서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윈도우는 뭐 패러러즈로 보는 것 빼고는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맥 웬만하면 만지지 말라라는 소리나 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따라서 순정 설치는 웬만해서 접할 일이 없는 상황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그 스스로의 PC나 노트북을 밀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순정 설치가 그나마 접근하기가 쉬운 방식이겠죠. 예. 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은 맥은 솔직히 이제 물리적인 고장이 나갔고 그거를 수리하거나 수리 대행하는 거 외에는 맥 때문에 고객분들을 뵙게 될 확률은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맥북은 여전히 부트캠프 설치가 유효하고 수리 건수나 그런 사항들이 그래도 종종 생길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은 이제 옛날 맥은 좀 그래요. 까놓고 말해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맥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게 되는 까닭은 처음에 구매 비용이 비쌌었기 때문에 한 3, 40만 원 이상 수리 비용 나오는 거는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는 않은데, 이제 옛날 맥은 이제 중고나라나 그 당근에서 중고 구매를 하고서 그런 다음에는 그 맥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오나 프리미엄이 퇴색된 그런 이후의 사용자분들은 10만 원만 넘는 수리비가 나와도 가격 저항이 생겨요. 눈탱이를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맥을 더더욱이 만지기가 싫어져 있더라고요. 설치가 됐습니다. 8분 55초고 끌 거예요. 다시 킵니다. 설치 뭐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뭐. 예. 아까 순정 설치 때 드라이버 다 잡힌 거를 봐보고 이건 참 설치가 무난한 편에 속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전이 근데 어차피 최신이어야 되고요. 어라? 아까 된 거를 사진을 찍어야 됐었는데 블로그용자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영상에서 캡처한 거를 써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카페하고 이제 티스토리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저는 확실히 웬만하면은 고객분들한테 원만하게 그리고 이제 정직하게 그거는 분명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정직한 거가 중요 원칙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가 돈 안 되는 것까지 마냥 반기는 그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그 소인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아니어도 소인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게 하는 고객 유형이라든가 좀 너무 심하게 깐깐하고 너무 심하게 그 예민 떨고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내색을 안 할 뿐인 거지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참 마땅히 할 얘기인지 안 해서는 안 될 얘기인지는 모르기는 하겠는데 조금 그 고객분들도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별로 그렇게 저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일단 왜 그러냐면은 수리기사를 그 강사나 생활관리사급의 사회복지사 비슷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양들이 좋지 않고 쓰시는 PC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좀 가격 저항도 좀 심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죠. 예. 물론 대놓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지인 동료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50대 넘고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게 좀 분명할 때는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좀 나이 지긋하신 고객님들 그 컨트롤 하시는 거는 더 잘 하시더라고요. 더 매출도 많이 뽑으시는 편이기도 하고, 그 결코 눈탱이 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쪽에서 이제 매출을 많이 유도한다는 거는 가능하면은 본체를 간다든가 하다못해 중고라도 파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되게 저를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좀 많이 얕잡아들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약간 동안인 편에 속하는데, 동안인 편에 속하고 머리 색깔이 지금 골드 브라운으로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어린 사람 취급하고 좀 만만하게 그냥 취급해버리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강사의 기질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어차피 저는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좀 고령이신 분들 중에서 좀 힘들게 하고 막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분들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좀 슬그머니 겁나 바쁘다, 미안합니다. 예. 제 동료 아까 전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잘 컨트롤 한다는 그 형님 있잖아요. 그 형 번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예. 그게 오히려 서로 좋더라고요. 서로 좋아요. 그게. 예. 뭐 어차피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정직하게 하고 웬만하면은 고객분들이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깟 거 좀 고객 좀 가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조금 그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예. 뭐 제가 내다바이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고객 다 가리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깍듯하고 뭐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잘하는 그 지인 기사놈도 본 적이 있긴 한데 그 놈은 네다바이를 쳐요. 과연 어떤 게 낫겠어요? 네다바이 치더라도 그 살살거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괜찮을까요? 뭐 그거는 그 사람마다의 그 취향과 신념 차이의 문제니까 뭐 그렇고, 예. 아무튼 여기 뭐 제어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고객님들이 필요로 할 만한 거 많이 프리 인스톨로이드 되어 있죠. 예. 이것도 뭐 업데이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아, 장치 관리자 이미 다 잡혀져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아, 왜 안 열려? 듀얼 코어 못 써먹겠구만. 이게 4개짜리 CPU만 돼도 진작에 다 보였는데. 인제 뜨는 거 봐라. CPU 사용 점유율이 100%이죠. 드라이버는 이미 다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군요. 예. SSD까지 달려져 있는데도 CPU가 빌빌거려서 그 전반적인 체감이 로드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따. 제가 세팅한 거는 웨이라고 크롬이 있습니다. 형식별로 봐서 저 PDF 기본 뷰어를 한 PDF로 바꿀 거예요. 그 빌어먹을 놈은 엣지 않습니다. 엣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한번 봐볼 겁니다. 오, 이게 최신 버전 상태로 제가 커스터마이징은 항상 누적 업데이트 나올 때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누적 업데이트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 드라이버 빼고는 항시 다 최신 버전인 상태인 거죠. 네. 암튼 드라이버가 다 잡힌 거는 상당히 간편하고 약간 미라클한 상황이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의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답터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가 절반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펌웨어 업데이트 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그 고객이 계신 데서 그 벽돌로 찜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참 심히 짜증이 납니다. 고객님한테도 되게 민망하고 죄송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면은 말끔히 책임을 져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뭐 잘 되면은 챙겨드리는 거에 속하니까 좋은 거기는 한데
가능하면은 고객이 계신 데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즉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상황은 조금 약소하게나라도 리스크가 동반하는 상황인 거죠. 뭐 그거 포맷으로 그 4, 5만 원 말씀드려 놓고 가서 했는데 업데이트까지 되었으니 추가로 뭐 주십시오 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간 잡아먹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잘 되면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돌팔이들, 예.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 살살거리면서 내다바이 치는 놈들, 예전에 같은 기사 했었던 놈들, 그런 놈들은 이거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래야 이거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심지어는 대도 않는 말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더 빨라진다고 헛소리를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 센터 가서도 한 4, 5만 원은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 3, 4만 원은 더 주셔야 되는데 그 지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 수단껏 그렇게 해가지고 납득을 시키고 받는 거면은 고객님도 납득을 하시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막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쓰죠. 펌웨어 업데이트는 잘 된 거로 보입니다. 예. 윈도우 10 설치해서 업데이트해서 요즘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초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네요. 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립식 PC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윈도우 업데이트 상에서 펌웨어업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노트북들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에이서 A52-45 그 라이젠 7 루시엔 8코어 16스레드 들어간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업데이트로 한 3번 정도인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데이트에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좀 충분한 상태가 더 좋겠죠. 예. 부팅은 뭐 그럭저럭 느리진 않군요. 그래도 SSD의 권능인데. 예. 그럼 아마 업데이트가 다 되었을 겁니다. 예. 뭐야? 펌웨어 또 있어? 환장하겠네. 뭐 다 잘 된 거로 나오네요. 한번 카메라 한번 켜보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소리는 잘 나고요. 그 인터넷 잘 되고. 인터넷 잘 되고요.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PC에서 우클릭을 하고 속성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프로세서 사양 나오고 램 나오고 그래픽 장치는 작업 관리자를 띄워서 볼 수가 있는데 옛날 그래픽 카드는 윈도우 10 작업 관리자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것들은 다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 친정컴 포맷 달인 기사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내 PC에서 우클릭하고 속성을 누르면은 OEM 인포 이게 나오거든요.
제 전화번호 나오고 웹사이트 온라인 지원 누르게 되면은 저희 친정컴 페이지가 열립니다. 네. 아무튼 다 됐습니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